박영수 70세. 이번 생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의 끝에 도착합니다. 이 채널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습관. 박영수, 일흔. 공장 경비 일을 한 지도 20해가 넘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경비 조끼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무릎이 한 번씩 쑤셨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먼저 하던 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식탁 위에 올려둔 메모 한 장. 아침 챙겨 먹고 나가세요. 아내의 글씨는 늘 정갈했지만 그는 답장을 남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경비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 동안 허리가 서서히 굳어옵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아저씨, 오늘 얼굴 안 좋아 보여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야 뭐. 그 말 뒤에 붙이고 싶었던 말은 끝내 삼킵니다. 요즘 밤이 좀 길다. 집에 가도 말할 사람이 없다.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반찬은 늘 비슷합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말없이 챙겨준 도시락. 동료는 말합니다. 아내분 정성 대단하시네. 그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도 사실은 다 하지 못한 말의 일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발바닥이 저리 태웁니다. 의자에 잠시 기대면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무전기가 울리면 그는 곧바로 일어섭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일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늦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사실은 집에 가도 괜히 기침 소리 들릴까봐 조금 늦추고 싶은 마음. 아내가 묻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그는 늘 하던 대답을 꺼냅니다. 괜찮아. 그 말 하나로 대화는 끝납니다. 야간 근무로 넘어가는 시간.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경비실엔 모니터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돕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가슴이 한 번 크게 조여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합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번엔 괜찮다는 말이 몸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발밑이 멀어집니다. 경비 조끼가 바닥에 먼저 닿고 그의 몸이 그 뒤를 따릅니다. 복도 천장의 불빛이 하나로 겹쳐지며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아주 짧았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는데 의식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천천히 떠다닙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멀고 그리고 어디선가 울리는 기계음뿐입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자기 삶을 다시 걷습니다. 박영수는 늘 먼저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은 가르침이라기보다 규칙이었고 그는 그 규칙을 평생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집안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고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를 더 무겁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지 뭐. 괜찮아. 그 말 뒤에 숨겨진 피로와 통증, 말로 꺼내지 못한
외로움은 식탁 아래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말없이 우산을 들어주고 밤늦게 귀가해도 아이들 방문을 한번 열어 잠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은 전해지겠지. 그 믿음은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믿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무시했습니다. 숨이 가빠도 가슴이 답답해도 의자를 오래 벗어나기 힘들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뭐 이 나이에 다 그래. 그 말은 남을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침묵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그는 손을 내줬습니다. 괜히 검사하면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 사실은 결과를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픈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기는 늘 누군가를 위해 괜찮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걸.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동료에게도.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그 말 한마디를 끝내 삼키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병실 어딘가에서 아내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쌓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밤에도 나처럼 밝습니다. 기계음이 짧고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삐삐. 박영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몸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이 급히 열립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외투 단추도 채 잠그지 못한 채입니다. 여보,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 번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늘 말수가 없던 얼굴, 늘 괜찮다던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누워있을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말이 떨리며 끊어집니다. 잠시 뒤 아들과 딸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딸은 침대 끝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아내와 딸이 고개를 듭니다. 힘들어도 아프셔도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서서히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전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아빠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을 텐데. 말끝이 흐려지고 눈물이 맺힙니다. 왜 항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니까. 나도 믿었지. 나도 바보였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기계음이
한 박자 길어집니다. kit비, kit비.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지금이라도 아프다고 말해요.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한 허락이었습니다. 박영수의 의식 속에서 그 말이 희미하게 울립니다. 괜찮지 않아도 됐던 거였구나. 그는 처음으로 괜찮다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옵니다. 가족분들, 잠시만요. 아내의 손이 더 세게 떨립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딸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들이쉽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 순간 기계음이 아주 잠깐 멈칫합니다. kit비, kit비.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병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kit비, kit비. 기계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아내의 손이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습니다. 여보, 눈 한 번만 떠봐. 아들의 입술이 하얗게 굳어 있고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계음이 한 박자 늦춰지고 눈물 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채 공중에서 멈춥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가운데 박영수는 처음으로 분명한 의식을 느낍니다. 숨이 아프지 않습니다. 가슴도 조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 병실 한가운데에 검은 코트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옷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김처사입니다. 그는 침대 위에 남자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박영수, 70세. 잠시 멈추고 짧게 덧붙입니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선고였지만 차갑지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박영수는 입을 때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처사가 그 마음을 먼저 자릅니다. 말 안 해도 안다. 그는 가족이 멈춰 있는 쪽을 잠시 바라봅니다. 너는 평생 괜찮다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지. 아내도 자식들도. 김처사의 시선이 다시 박영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정작 제일 안심받아야 할 본인은 끝까지 혼자 두었다.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칩니다. 박영수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칩니다. 아프다는 말을 삼켰던 날들, 힘들다는 말을 웃음으로 넘겼던 밤들,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김처사는 그 생각을 끊어냅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다. 짧고 단호한 말, 침묵이다. 박영수의 눈가에 멈춰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김처사는 한 걸음 다가옵니다. 내 삶이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고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박영수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내가 가장 후회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거라. 괜찮다 말한 그 순간 말이다. 병실이 하얀 빛으로 갈라지며 모든 소리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박영수는 집 거실에 서 있습니다. 퇴근 직후 아내가 주방에서 국을 데우고 있고 아이들은 방에서 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던 날,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요? 박영수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입술이 떨리지만 처음으로 진짜 말을 꺼냅니다. 아니, 아내가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나 괜찮지 않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박영수는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풉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과 함께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박영수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다는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국을 데우던 불을 끄고 남편 앞에 다가옵니다. 여보.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질 때까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에 박영수의 눈이 조용히 젖어듭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합니다. 그래, 같이. 아이들이 거실로 나옵니다. 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빠, 어디 아파? 박영수는 이번엔 웃지 않습니다. 조금. 그 한 단어가 이 가족에겐 가장 솔직한 말이 됩니다. 딸은 아버지 옆에 앉아 팔을 끼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우리 이제 다 컸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아빠가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박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느낍니다. 늘 버티는 사람 말고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장면이 천천히 바뀝니다. 다시 병실. 박영수의 손에는 아내의 손이, 양옆에는 아들과 딸의 손이 겹쳐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멀리 서 있지 않습니다. 박영수는 가족을 한 번씩 바라봅니다. 눈빛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도 많이 참았지. 아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같이 있는 거죠. 그 말에 박영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다시 멈춥니다. 기계음도 숨소리도 고요해집니다. 병실 한쪽에 김처사가 서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영수를 내려다봅니다. 말을 했군.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처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걸로 됐다. 그는 가족을 한번 바라보고 덧붙입니다. 참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다. 그 말이 병실에 조용히 남습니다. 김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갑니다. 박영수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숨을 내쉽니다.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평온해집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회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말하는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마음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